스타이어리. 안녕하세요. 홍기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6월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관악구에 있는 노동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워커스 다이어리는 오늘 방송부터 관악구의 노동단체, 특히 노동조합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노동조합은 바로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약칭인데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도 그 말이 나오는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요. 오늘은 정교조 조합원분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정교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에는 정교조 관악 동작지회, 줄여서 관동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교조 관동지회 소속 조합원인 송재혁 선생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난곡 지역에 있는 미성중학교라고 있는데요. 네. 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 경력은 한 2년 됐습니다. 22년 네, 되셨군요. 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정교조 뭐 많이 아실 텐데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누가 회원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교조는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약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1989년에 당시 이제 군사정권 시절일 텐데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이제 목적을 걸고 생긴 자주적인 교원 단체인데요. 이제 특징이라면은 어떤 뭐 교장, 교감이나 이런 관리자라든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교사들이 주축이 된 어떤 자주적인 교원 단체라는 데 특징이 있고요. 네. 많은 탄압을 겪었습니다만 뭐 당시 결성 당시 한 1,500명 해직이 됐었는데요. 1999년에 이제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성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교총이라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정교조와 교총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좀. 그 두 단체는 이제 법적인 위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총은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런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교조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원 노조법이라는 특별법, 역시 특별법인데 그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교조의 총 조합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정교조 관동지회는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 좀. 예. 이제 정교조가 한때는 한 10여 년 전에는 한 10만 명까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6만 수준으로 줄어 있고요. 그래서 총 교원 수 대비로 봤을 때 한 20% 정도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관동지회는 아시다시피 관악 동작의 약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 교육청이 동작 관악 교육지원청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두 관악구와 동작구를 다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관동지회도 이 두 구역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초등, 중등, 공립, 그다음에 사립 이렇게 3개 지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사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중등 공립 지회 같은 경우는 한 교사의 한 25% 정도 가입이 돼 있어서 한 37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요. 초등은 한 22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정교조 소속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그 정부가 이제 정교조의 교원 노조 지위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교조가 이제 뭐 지위를 박탈하니까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건의 배경이 뭔지, 그리고 뭐 어쨌든 정교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부의 대응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어떤 제약이 생겼거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정부나 사용자의 탄압에 의해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부는 이제 우리 정교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용자입니다. 저희가 국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고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해고자를 조합원 지위를 인정을 했죠. 네. 우리 규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지구 사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 규약이 맞아 법을 어겼다, 교노조법을 어겼다 해서 이 규약을 시정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근데 저희는 입장에서는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을 해고자로부터 박탈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총투표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우리는 규약을 개정할 수 없다. 우리 해고자는 우리 조합원이다.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규약을 개정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정부는 그것을 빌미로 이제 우리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해 왔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효다, 행정적으로 무효다라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오는 19일 날 이제 1심 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19일요? 네, 그렇습니다. 3일 후고요. 이제 이날이 지나고 나면 정교조가 합법 노조로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제 비합법 노조로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정부의 그런 탄압의 빌미가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삼성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삼성 노동조합은 당연히 삼성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규약이요? 네. 저는 교원노조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원노조란 교원을 노조원으로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해고된 사람은 교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몇 명, 그것도 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맞아, 노동조합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좀 탄압을 해도 너무 좀 치졸한 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예. 어쨌든 네. 결과가 좋은 결과 있었기를 예. 좀 바라겠고요. 예. 최근에 이제 진보 네, 교육감이 전국 곳곳에서 당선됐고요. 서울에는 이제 네.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이제 향후 서울시 교육이 뭐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정규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뭐 좀 궁금하고요. 뭐 교육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학교 입천장에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다행히 정교조로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이 되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하신 게 사람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것이 정교조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이제 학생이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교육 철학적으로도 어떤 경쟁 시스템보다는 협력 시스템이 교육적으로 맞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역시 그 당선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일 날 정교조가 이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비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교육감을 비롯해서 13분의 진보교육감이 당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9일 날 우리가 합법 지위가 유지된다면 네. 그야말로 정교조의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진보교육감과 함께 정말 학교를 굉장히 전국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설사 19일 날 비합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한편으로 그 부당함에 대항해서 싸워 나가겠지만, 현장에서는 진보교육감과 협조를 하면서 정말 서울 학교를 바꿔보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늘 협력하고 뭐 이제 교육감이 이중대로서만 이렇게 활동한다는 건 아니고, 교육감이 잘못 나가면 민주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런 어떤 행보를 건다면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한마디로 긴장과 협력을 병행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학생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교직 22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교조 초창기 때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정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 그리고 이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힘들거나 속상했던 일이 어떤 것인지 좀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교사로서 학생과의 관계 속에 뭐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은 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요, 제가 정교조 조합원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1999년에
좀 우리 지역에 관악 동작 지역의 학교가 이제 다시 이제 합법화되면서 그 학교마다 분해 재창립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 학교를 쭉 돌면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자고 일어나면 정교조 조합원 수가 늘었어요. 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악 동작 지역 같은 경우 당시에 한 거의 이제 1,000명에 육박했는데 결국 1,000명에서는 못 넘었죠. 네. 어쨌든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참교육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선생님들이 늘어났을 때가 가장 기뻤고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교원평가였습니다. 이제 교원평가를 저희가 반대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교사들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 뭐 이렇게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네. 참 섭섭했어요. 사실 저희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따로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 그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네. 정교조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정교조 조합원이신 그 송재혁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정교조 그 많이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워커스 다이어리는 관악 지역의 노동조합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데스티니 차일드의 스탠드 업 포 러브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